공군사관학교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9월 1일입니다. 오늘은 바로 2021학년도 공사 73기 1단계 합격자 발표가 방금 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1단계를 통과했으면 2단계 체력장과 논술 면접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73기 예비생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2단계 바로 논술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이어서 면접 부분 것은 또 별도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학년도 73기 대비를 위해서 SOP서에서는 공군사관학교 2단계 과정 바로 면접과 논술 과정인데 오늘은 역사 안보 논술을 기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역사 안보 논술 관련해 가지고서 전기수 즉 71기 2020년 생도들에서 출제되어졌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공군사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군사관학교 역사 안보 논술의 출제 범위입니다. 출제 범위는 일반적으로 역사 교과 과정이고 그리고 한국사에서 문항은 한 개 문항 한 개 제시문을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출제되어지고 있습니다. 출제 형식은 지문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즉 요지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는 이와 같은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출제 형식은 거꾸로 논제가 어떤 식으로 제시되어지느냐 하는 부분이죠. 제시문의 내용, 요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제시문에 대한 학생의 견해를 이야기하시오, 동의하시오, 또 반박하시오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출제 과정입니다. 출제 과정은 바로 역사 안보 내용을 토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넘지 않는 주제를 선정해서 출제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정상적으로 이수를 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역사의식, 역사관이 잡혀 있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지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논술이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내용 구성을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 부분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어서 이와 같은 부분과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역사 안보 논술 출제 범위와 시험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출제 범위는 말씀드렸듯이 한국사와 관련된 같은 범위입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사의 내용 중에서 역사 안보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이와 같은 동일한 출제 범위를 일관되게 공군사관학교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시험 시간이 일반 시중대학들, 일반 대학들보다는 매우 짧다는 사실입니다. 불과 30분 만에 브레인스토밍, 즉 자기의 머리를 최대한 회전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그리고 개요잡기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바로 10분, 15분 만에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쓰기가 개요에 따라 가지고 바로 이루어져서 30분 만에 모든 과정이 완성되어지도록 그렇게 숙달해야 됩니다. 분량 자체가 A4 용지 한 장 정도의 분량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적응이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은 이 부분 것에 적응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문항과 자료 부분 것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020년 즉 72기에서 출제되어지는 논술 제시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핵심적인 주장, 지문의 핵심적인 주장을 설명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제시문의 요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시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게 첫 번째고 그 타당성과 적설성 즉 여기서 말하는 이 작가의 주장이 과연 타당한지 적절한지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기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논제 분석이 제대로 좀 돼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논제 여러분들이 써야 될 내용은 여기 있는 주장 부분 것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 부분 것을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주장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핵심적인 주장을 설명하는 쪽 절반 정도 또는 한 40% 정도 그 다음에 그 타당성과 적절성을 분석을 해서 옹호하든지 비판하든지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대략 40% 나머지 10에서 20% 정도는 최종적인 결론 이 부분 것으로 구성되어지면은 훌륭한 여러분의 역사 안보 논술 글쓰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서
한국사에서 이루어졌던 이제 그와 같은 내용이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서 A로 홉스봄의 A를 들면서 결국은 지정학적 위치, geopolitical location, 한반도가 갖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한국인들이 어떠한 독립에 대한 노력이라든지 또는 외세에 대한 저항 부분거가 있다라고 해봤자 그저 힘에 대한 반응일 뿐이었고, 실질적으로 국제정세의 그와 같은 세력 균형 속에서 자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큰 한계가 있었다. 즉 쉽게 얘기하면은 대한민국도 예전에 바로 개화기 때나 또는 우리의 선조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국제 정세의 틈바구니 속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 이것이 이 지문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이 부분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타당한지 적절한지 아니면 부당한지 부적절한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펼쳐가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국방을 책임지는, 또 대한민국의 영공을 책임지는 빨간 마우라의 기수로서 여러분들이 자주적인 국방을 이루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봤었을 때 역사관도 역시 자주적인 역사관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홉스본의 예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전체적인 주장의 핵심이 한반도에서의 상황이 우리 국민이 할 수 있는, 한국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논지로 여러분들이 가면 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박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 것의 내용 구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와 같은 역사안보 논술의 출제 의도를 여러분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876년이 언급됐는데 바로 그 부분이 강화도 조약이었고, 이 강화도 조약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열강의 각축전이 된 부분이고, 여기서 우리 민족의 무력한 부분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특히 한반도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자국민의 노력에 의해서 국제 정세를 돌이킬 수 없다. 이런 제시문의 주장에 대해서 사실은 국제 정치적 요소가 어느 정도 국제 관계의 현실주의, 리얼리즘 차원에서 봤었을 때는 타당해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국제 정치적 조건을 인식하는 것이 안보 문제를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과연 대한민국이 또 이전에 조선이 아무런 동아시아의 국제질서 재편의 능력이 없었겠느냐 하는 거죠. 오히려 국제질서의 재편의 핵심 변수 기준으로 해서 최근에 그 역할이 강화되어져 있는 이와 같은 부분 것을 고려했으면 그 당시에도 어떻게 한국 또 조선의 역할이 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비판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출제 의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출제 근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국사 기준으로 해가지고 출제가 되었고, 여러분들이 한국사의 강화도 조약 이후의 국제정치적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견해를 갖고 있으면 충분히 답을 할 수가 있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논술을 대비함에 있어서 두 가지 단계로 구별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항목이 무엇이냐를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핵심적인 요소들을 여러분이 확인하고 무엇을 가지고 나의 글쓰기를 평가할 것이냐, 이 다음에 쓰기 연습을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논제 분석이 제대로 돼야 되고, 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쓰면은 사실은 아무리 문장이 수려하고 잘 썼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채점 기준을 우선적으로 명확하게 알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채점 기준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내용 파악 및 주제의식입니다. 무려 전체 10점 만점에 5점입니다. 즉 여기서 핵심적인 건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 글을 쓴 내용이 출제 의도와 부합되어지느냐 하는 부분이죠. 특히 그 중에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강화도 조약, 조일 수호 조규, 그리고 중화체제로부터 벗어나는 것, 국제정세, 지정학적 위치, 동아시아의 패권, 이와 같은 여러분들이 쓰는 용어들이 어느 정도 적절하게 구사되어져 있느냐 부분 것도 확인할 것이고, 그리고 역사의식이 적절했느냐 부분 것도 평가 요소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논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내용으로 쓸 것인가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뒤에 무슨 맞춤법이니 표현이니 이 부분 것은 물론 완벽하면 좋겠지만 우선적으로 내용 파악과
주제에 대한 의식이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잘 써도 그 논술은 좋은 점수를 못 받습니다. 우선적으로 내용 파악과 주제 의식을 하려면 철저한 논제 분석이 잘 돼야 되고요. 논제 분석이 잘 된 학생들은 그것을 기준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가지고 개요 잡기가 바로 머릿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그 부분 것을 여러분들이 연습 안 했던 학생들은 연습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채점 기준에 여러분들이 봤듯이 첫 번째 채점 기준 자체가 바로 뭡니까? 네, 내용 구성이고 주제 의식인데 그 외에 작은 점수들 바로 글의 짜임새라든지 또 문장의 형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표현의 효과성 이런 내용들 사실은 2점, 2점, 1점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내용 파악과 주제의식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글 구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채점 기준을 봤고요. 여러분들이 채점 기준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그걸 의식하고 한번 써봐야 됩니다. 어느 정도 논리력을 가지고서 글이 구성되어져 있고 반드시 논술은 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첨삭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공사에서 제시한 이와 같은 예시답안입니다. 전반적인 구성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바로 제시문의 핵심적인 요지를 확인하는 것이 계략적으로 40%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의 이와 같은 제시문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할지 아니면 옹호할지 타당성과 적절성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 부분 것에 대해서 내용 구성 역시 40%.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 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20%. 그래서 항상 공사 논술은 이와 같이 4대 4대 2의 이 구성을 따르면은 거의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10점 만점을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와 같은 부분 것의 노력이 시간 30분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와 같은 숙달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그리고 제시문 요약은 잘 했는데 자기의 논지를 제대로 전개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 20% 부족한 학생이 있습니다. 제시문도 잘 파악을 했고 자신의 그와 같은 반박 논리나 동의 논리를 잡아갔지만은 마지막 결론을 제대로 못 맺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것에 추가적인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고 철저하게 내용 전개와 주제 의식을 우선적으로 연습하고 그리고 표현이라든지 맞춤법 이 부분 것은 여러분들이 팁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주 반복해서 써서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공군사관학교 73기를 대비하는 역사 안보 논술을 기준으로 해서 72기 거를 참고로 해서 여러분에게 알아봤습니다. 2021학년도는 코로나 위기로 인해 가지고 입시 일정도 오늘 9월 1일에야 1단계가 발표가 됐습니다. 체력장 또 면접 준비해야 되겠지만 논술도 10점인 만큼 여러분들이 잘 챙겨가지고 준비해 주길 바라고 SOP서에서는 지금 8개 총 강의실 중에서 2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를 모두 다 온라인 비대면 강의실로 해가지고서 장비를 갖춰서 여러분들에게 비대면으로 직접 화상을 통해 가지고서 첨삭 과정과 그리고 개별 자소서 면접 과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학생들이 준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여러분이 AI 면접 그리고 오늘 설명했던 논술 그리고 최종적인 면접에 이르는 전체적인 부분 것을 제대로 준비하면은 공군사관학교에서 구체적인 면접 방식이 나올 것입니다. 체력장 끝나고 예전처럼 오프라인 면접 방식으로 진행을 현장에서 하든지 아니면은 체력장 끝나고 다 귀가시키고 온라인으로 면접을 진행할지에 대한 여부를 공군사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했던 역사 안보 논술 제대로 해주고 그리고 또 면접에서 여러분을 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SOP서의 홍삼영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